이 종목은 왜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7개 종목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도, 현대위아 살펴볼까 합니다. 둘 모두 강세 이어나가고 있죠. 현대위아는 6% 넘는 상승으로 진행됩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이 납타 개정을 위한 합의에 도출을 해버렸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만도는 또 여기에다가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기면서 2.7%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위아는 45,550원입니다. 치매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신제약은 27%나 뛰어오르네요. 명문제약이 8% 넘는 상승. 어제 보건복지부가 의료 치약지의 원격 진료를 내년부터 확대 실시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놓으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유상증자 계획을 내놨었는데요. 그때 이제 모은 돈으로 내년에 제약 제조 시설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오늘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6%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좀 최근 한도가 흔들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죠. 큰 손들의 수급도 양호한 사과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올릭스 보겠습니다. 신약 개발 기업인데요. 올릭스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전자 조절 핵산 치료제에 대한 컨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약 바이오 쪽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한용희 대표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 거거든요. 이 업체는 뭐 하는 업체인가 추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쿠쿠홀딩스가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기준 충족을 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흘 연속의 상승세고요. 자회사인 쿠쿠전자 쪽에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서 매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듯 보입니다. 1% 가까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네요. 어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취소됐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건설주들 일제히 또 하락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일제히 반등입니다. 또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해외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벌이고 있는 프로젝트 이거 순항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48,650원 선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챙겨보고요. 편의점주들 보겠습니다. BGF, GS 리테일 3%대 강세인데요. 1인 가구 수가 사상 처음으로 2천만 가구를 돌파했다라는 통계청 자료가 있었습니다. 1인 가구 이 시대 속에서 편의점주들 더 갈 수 있을까요?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HL 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주들이 오랜만에 올라서서요. 이 종목들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주변에도 1인 가구 많이 늘어났나요? 어때요? 네, 저도 뭐 1인 가구기도 하고. 그러신가요? 네. 예, 편의점 많이 이용하세요? 어제도 저도 사실 갔다 오기는 했어요. 뭐 이제 앞으로 저도 1인 가구니까 이게 대형마트 가서 요새 들어서는 뭐 여러 개를 싸게 사기보다는 그냥 내가 먹을 것만 하나씩 사고 싶은 거죠. 소량으로 좀 사는 성격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1인 가구가 성장하면서 좀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장기 침체였잖아요. 근데 이제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상당히 장기 침체였는데 그 당시에 성장한 산업이 무엇이었냐? 바로 편의점이었거든요. 편의점은 나홀로 성장을 할 만큼 그렇게 독보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2천만 가구가 넘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중에 1인 가구 비율이 얼마 정도냐? 28.6%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또. 아무리 뭐 1인 가구라고 하면은 대형마트를 이용하기보다는 뭐 편의점에서 뭐 도시락을 사거나 그래서 예전에 도시락의 그 퀄리티가 지금과는 상당히 높게 올라온 부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다르잖아요. 공략을 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인 가구 성장에 대한 편의점의 신장률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의견은 조금 글쎄요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최저임금이 발목을 붙잡거든요. 그래요. 그게 제일 궁금했다니까요. 이게 아무리 뭐 1인 가구 트렌드 좋단 말이죠. 그렇죠. 뭐 앞으로 추구하는 삶 자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이쪽으로 갈 것이면 분명한데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도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오늘 그 7월 31일에 이제 발표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유통업종을 발표를 해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편의점 매출 증가율은 높아지긴 했어요. 두 자릿수였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축구 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벤트들. 단기성인 네. 이벤트였는데 최저임금이 2019년도에는 10%또 올라요. 8,350원으로. 그러면은 왜 지금 그 점주들이 심야 영업을 안 하고 그냥 낮에만 왜 하느냐? 최저임금 부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 주변에 보시면은 이마트 24라는 편의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로열티도 것 같아요. 없고 이거는 이마트 24가 혁신적인 부분이 나왔던 게 이 로열티도 없애고 그다음에 24시간 의무 영업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점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저는 이 최저임금 때문에 사실 편의점 수익 구조는 점주들이 많아져가지고 편의점이 많아져야 로열티를 많이 먹는 게 이게 기본 사업 구조인데 네.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하기 싫어요. 왜냐면은 최저임금 때문에. 그러면은 점포 수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좀 매출의 타격은 좀 본사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마트 주가도 오늘 강한데요. 네. 유통주도 전반적으로 오늘 강하더라고요. 네. 이마트는 어떻습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거 이마트는 사실 뭐 얼마 전에 뭐 삐에로 쇼핑을 닮은 네, 네. 뭐 점포도 삐에로 내놓고 쇼핑, 했는데 맞아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주가가 반짝하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유통업종들은 아마존처럼 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저도 예전에 셀트리온 투자할 때는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도 봤지만은 경영적인 전략도 봤거든요. 미래는 어떻게 읽느냐. 근데 사실 정영진 부회장의 행보를 보시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 뒤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상당히 깔끔하시고 그다음에 네. 상당히 그게 경영에는 네, 네. 많이 주가에 많이 영향을 그리고 미쳐요. 굉장히 트렌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마트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요? 있어요. 예, 좋습니다. 뭐 일단 편의점 이 관련주에 대해서는 의견은 글쎄요를 저희가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번에는 GS건설을 보겠습니다. GS건설하면 실적 시즌 될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뭐 본격적인 해외 시장 어제장만 하더라도 건설주들 주르르 밀려나더니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니까 또 이 해외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사실 아까까지만 해도 3.5%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다 많이 밀리기는 줄였죠. 했어요. 지금 거의 네. 뭐 1.4%까지 밀리기는 했는데 뭐 이거는 시장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반기 주요 프로젝트가 뭐 알제리 소나트랙 정유 공장도 있고 뭐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도 있고 인도네시아 정유 공장 프로젝트,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NCC, 타이탄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게 다 합치면 한 13조 5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해외에서 먹을거리를 좀 찾고는 있어요. 많이 찾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 개발 가치가 한 10조 원 정도인데 이게 실적에 반영될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 모멘텀이 증가할 수 있는 영향들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지 이게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또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업체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향후 일정을 파악하면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긍정적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린 이 GS건설이나 건설주들이 사실 그 827 대책이 있었잖아요. 발표가 있었는데 이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신규 주택 한 30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좀 가세가 되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 의견은 좋아요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해외 수주 프로젝트나 일단은 다 긍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설업종에서는 전혀 나쁜 것들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GS건설 지금 좋아요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혹여나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남북경협주로 묶이면서 그러니까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는 네, 했었는데 이 남북경협주보다 실적 모멘텀을 봐야 되는 게 건설업종이에요. 뭐니 해도. 근데 이 증권사 이익 전망치에 가장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한 산업이 건설 섹터예요. 그 중에서도 실적이 탄탄한 게 GS건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적인 전략 들이면은 한 5만 5천 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최근 그렸었던 그 박스권 돌파 가능 여부도 한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에 대해서는 좋아요, 의견 드려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쿠쿠홀딩스 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종목이잖아요. 지주회사 기준을 뭐 충족했다, 뭐 나흘째 상승, 쿠쿠전자 자회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쿠쿠홀딩스 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 보십니까? 이게 뭐 중국 매출 쿠쿠전자 이 IH 압력밥솥이라는 네네. 게 있는데 네. 이게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상당히 비싸요. 마트 그 하이마트나 이런 데 네, 가시면은 네. 그냥 기본 50만 원대가 넘어가요. 밥솥이? 네, 굉장히 비싸요. 와, 네. 근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프리미엄 밥솥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잘 팔리고 IH 압력밥솥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좀 소득이 증가하면서 중국 매출이 많이 올라갔어요. 면세점 매출이랑. 그래서 이 쿠쿠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이 지주회사 쿠쿠홀딩스도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번에 이슈가 있었던 거는 사실 지주회사 충족 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상장사의 경우에는 20%까지 지분을 보유해야 되고 비상장사는 이제 40%까지 보유해야 되는데 자회사가 3개가 있어요. 쿠쿠홈시스, 쿠쿠전자, 엔탑이 있는데 쿠쿠홈시스 40% 충족했고 쿠쿠전자 100% 만족했고 엔탑 42% 다 만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사실 이 독점이나 아니면은 일감 몰아주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비껴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실적 전망치도 네, 상당히 네. 긍정적이고요. 조금 더 앞으로도 괜찮다라고 볼 수 네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의견 그럼 좋아요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쿠쿠홀딩스 살펴보고요.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것을 골라봤습니다. 올릭스라는 기업인데요. 대표님, 이 기업 네. 뭐 하는 기업인지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 RNA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뭐 제약바이오 제가 계속 나와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만약에 올릭스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많이 실진 마셔라라고 네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직 임상이 회계감리 이슈가 3상부터 자산화해도 되는데 이거는 아직 뭐 휴젤의 기술 이전한 게 아직 뭐 2상 신청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임상 단계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미래 전망성은 상당히 높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암을 유전자 질병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암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비정상적인 단백질 세포들이 이 질병 발현 유전자들을 계속해서 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단백질이 발현할 때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 아미노산을 합성시켜 가지고 네. 암을 만드는 건데 네. RNA 치료제가 이 모태 단백질, 이 질병 단백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암이 발현되지 않게.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아버지가 암이 있으셨는데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RNA 간섭으로서. 이게 실제로 미국의 엘날란 바이오 기업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그 온파트로라는 신약을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FDA에서. 근데 이게 첫 RNA 신약 치료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유전자 가위라고도 많이 불리는 뭐 툴젠이나 네네네. 뭐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긍정적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뭐 플랫폼 면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 자체를 RNA 간섭으로 없애버리는 거니까 유전자 가위보다 조금 더 플랫폼 면에서는 좀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저는 또 한 단계 높다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상당히 좀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임상 결과들을 다 챙겨볼 필요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래서 포트에 담아둬도 비중 조절만 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이시죠. 내일장 혹시 탑픽으로도 가져갈 네. 만한 그래요? 올릭스, 네, 이 정보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지수가 시간이 갈수록 탄력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2314선까지 터치했던 코스피는 2300선 초반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상승폭을 줄이더니 0.13%의 오름세로 호가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락했죠. 0.41% 조정이 더 커지더니 800선과 멀어져 보입니다. 797선의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8월 28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나프타 개정 합의라든지 위안화 절상 문제 같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둔감해졌죠. 예, 코스피는 상승폭을 줄이더니 0.16% 수준으로 장을 마쳤으며 코스닥은 반락한 모습 4거래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으며 0.34% 내린 798선에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제한적인 수급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투자자별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231억 원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개인은 장 초반 매수했지만 매도로 다시 돌아서면서 1396억 원을 매도했고 기관 505억 원 매도 우위로 기록됐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더 강해졌는데요. 588억 원을 매도했고 외국인도 많은 물량은 아니었지만 52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개인만이 사자를 외치면서 759억 원 순매수 우위로 기록됐습니다. 특징주 살펴볼게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처리가 9월로 미뤄지면서 인터넷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네이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고요. 카카오는 1.95%, 네이버는 1.69% 조정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카카오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살펴볼까요? 정부가 어제 발표한 8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마다 수혜 종목과 분석이 엇갈렸습니다. 그중에서도 키움증권은 대형사 LH협력중견사가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밝혔고 관련해서 종목들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HDC 5.47% 가장 큰 탄력을 보여줬고 대림산업, 계룡건설 1에서 3%의 강세 흐름, 다른 종목들도 여실히 상승을 하면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